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홍콩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걸 거의 무력을 써가지고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막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안면 인식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길거리 행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건 엄청난 감시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 일부 국내에서는 야, 이거 좋다,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구나, 얼굴만 있으면은 지하철 탈 수 있는 거로구나, 그런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범지대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신용등급 시스템인데, 그 사람의 이제 행위에 따라서 감점을 주고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점수 밑이 되면 등급을 A, B, C, D, E 한 5개 정도로 나눴는데, 어느 등급 밑으로 가면은 호텔 예약을 못 해요. 여권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럼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여권은 발급받고 호텔은 예약하고 그다음에 고속열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미국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 라는 망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겠습니까? 그럴 시대가 온다.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려면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으로 이민을 갈 때, 또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적에, 그러면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안 믿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위안화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 선진 의식이 결여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졸부입니다. 졸부. 이게 이제 관광객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거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중국이 202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불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2,000불 달성한 게 IMF 이전인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하고 2022년 중국의 국민소득 수준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나 양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훨씬 더 앞섰죠. 그러니까 1995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태를 따라오려면 중국도 아직 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영구 집권을 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믿지 않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20대가 점점 지지를 철회하고 있죠. 이 20대가 이제 국뽕 세대인데, 그래서 축구의 기원도 자기네고 이런 세대인데,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완전히 넘어간 세대인데 이제 슬슬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어떤 부정부패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20%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중국 공산당 못 믿겠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는 비교적 좋은 관계, 상호 이익을 본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서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중국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돈, 즉 자본이 들어오면 사람도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1대1로에서도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죠. 어느 후진국에 우리가 10억 불 차관을 줘서 너희들 댐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하고 그걸 받아들였더니 노동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은 중국의 조폭 조직인 삼합회 또는 흑사회가 반드시 따라 들어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조금 있다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대국의 일반 국민 또는 민중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엘리트를 집중 공략을 하죠. 그래서 친중화 시켜버립니다. 무슨 수로 공략을 하느냐? 이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상대국 지배계층을 순치시키는 거죠. 이거는 미국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중 갈등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과 척을 세우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부통령 시절에 중국을 같이 가가지고 10억 불 투자 유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배계층을 순치시킨다라는 거죠.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캐나다, 호주 같은데 중국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랬다. 이런 어떤 그 증거가 나오면서 확 틀어져 버렸죠. 이탈리아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계, 언론계, 학계, 또 재계 친중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비리, 대형 비리의 대부분을 보면은 중국과 관련돼 있죠. 태양광. 이 패널 어디서 가지고 들어옵니까? 중국서 가져오죠. 전기차, 그 중에서도 전기버스, 이것도 중국제죠. 부동산 개발, 중국 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을 보면은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걸 유치하려고 거의 뭐 환장하다시피 했는데 요즘 대부분 그게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중국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에 들어오는 자금줄이 끊겨버렸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금지시키는데 우리는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야 한국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신 문제가 나오니까 중국 백신 가지고 오자. 시노팜 도입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걸 시도를 했죠. 근데 야 그 물백신 들여와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좌절이 됐는데 참 그 물백신까지 오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중국은 돈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면 뭐 삼합회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삼합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찰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비밀 경찰서. 요 왼쪽 사진은 송파구에 있는 그 비밀 경찰서로 알려진 중국집 모습이죠. 이게 뭐 좀 시들해지니까 얼마 전 제주도 어떤 호텔에서도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추정되는 시설이 발견이 됐다. 그냥 곳곳에 있는 겁니다. 곳곳에. 어떤 식으로 중국이 한국 사회에 침투했냐. 그거는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돈 좋다고 중국 돈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례, 특히 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캄보디아 사례를 한번 보는데 이건 뭐 거의 끔찍한 정도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사이로 사람들이 마구 달려가고 잠시 후 우르르 강물에 뛰어듭니다. 이쪽은 캄보디아, 이쪽은 베트남 땅이고 여기 달리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의 노예로 팔려온 베트남 청년들인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고국인 베트남으로 목숨 걸고 탈출하는 중입니다. 2022년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충격을 받은 건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 무렵 대만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도 지가 이들 조직의 소굴로 지목됐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장기 매매 조직에 넘겨졌는데 심장과 간, 두피 등 신체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베트남에서 온 피해자도 많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뭐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좋은 게 좋다 하는 있지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친중적인 국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의악했죠. 그래서 반중 감정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유럽의 거점 또는 종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야 거기서도 우리 탈퇴해야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È stato pagato. Il paese che non ha detto il paese responsabile di una dittatura comunista. Cina è il cancro del pianeta. 그럼 뭐 동남아하고 이탈리아만 그러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리봉동의 한 노래방.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고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출신의 40대 남성 A씨가 일당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초빙해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가리봉동 상권을 한번 장악을 해보자. 속을 앓던 성인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기는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뭐 예전에 그 마동석하고 윤계상이 주연한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는 동남아시아에서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중국 조폭 집단에 의해 가지고 장기 밀매되고 또 유괴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돈만 보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다간 저렇게 된다. 동남아하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라고 했을 적에 이제는 우리가 굴종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철저한 상호주의로 가야 됩니다. 중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중국이 약하게 나오면 우리도 약하게 나오면 됩니다.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 때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죠. 근데 베트남이 통일된 후에 중국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보기에는 오히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패권을 추구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시다시피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중월 전쟁이라고 했는데 1979년 2월 17일서부터 3월 16일까지 딱 한 달 전쟁을 했는데 중국군이 뭐 20만 명 동원됐다라는 말도 있고 베트남 측에서는 60만 명 동원됐다. 그래서 북부 국경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뭐 중국이 졌다라고는 말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군이 캄보디아 쪽으로 다가 있었고 북부 국경 지역에는 민병대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병대하고 싸움도 이제 고전을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휴전을 체결을 했죠. 그 이후에 베트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단 말이죠. 베트남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상대도 안 되는 나라인데 중국 장성들 만나도 큰 소리 빵빵 친단 말이죠.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나올 적에는 우리도 강하게 나오고 중국이 유화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유화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지금까지 계속 저자세로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급 중국 대사가 불러도 우리나라 제일 야당 대표가
그 사람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15분 동안 훈계 듣고 오는 거예요. 또는 지침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후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물론 중국이 원유를 끊어버리면은 북한은 정말 원시사회로 돌아갈 수는 있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땠어요? 철저하게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싱하오밍 발언이 나오고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대통령 팔을 툭툭 치고 이런 무례를 범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지배 엘리트는 우리한테 다 포섭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뭐 저는 반은 포섭당했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반중 감정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끽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언론이나 어떤 그 주요 인사들이 얼마나 친중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국을 뭐 방문한 국회의원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국회의원 7명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티벳을 방문했다. 문화 교류를 위해서. 참 저는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티벳은 위구르와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인권을 탄압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중 의원들을 선거에서 다시 뽑아주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유권자, 즉 한국 국민을 무시합니다. 니들 뭐 반중 감정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우리 편인 친중 국회의원 그냥 뽑아주는구나. 그러니까 국민을 깔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에서 당을 떠나서 누가 친중이냐 아니냐, 저는 덜 친중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꽤 긴 영상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